인간의 의식은 어디까지 현실을 바꿀 수 있는가? 한 CIA 연구가 던진 위험한 질문. 1983년 6월 9일, 미국 중앙정보국 CIA는 극히 제한된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는 문서 하나를 작성한다. 이유는 알 수가 없으나 이 문서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이후 약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철저히 봉인되어 있었다. 그러나 분명 공개되지 않는 이유는 있다. 일반적으로 기밀 문서라고 하면 군사작전이나 외교 전략,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정보를 떠올리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 문서는 그 어떤 범주에도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다. 문서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무기나 전쟁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의식이었다. 당시 CIA는 심령현상, 유체 이탈, 비일상적 의식 상태에 일정 수준의 관심을 보였지만 그 목적은 흔히 생각하는 초자연 연구와는 거리가 있었다. 그들이 진짜로 파고들고자 했던 것은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그 인식이 실제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였다. 다시 말해 질문은 이것이었다. 인간의 의식은 현실에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즉, 인간의 의식은 현실을 어디까지 창조할 수 있는가이다. 우리는 흔히 성공이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생각이 중요하다, 마음가짐이 전부다라는 말을 한다. 마인드셋이라는 단어는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의심조차 받지 않으며 너무 뻔한 말처럼 들려서 진부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이 문서는 그 통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문서 전반에 걸쳐 반복되는 핵심 메시지는 분명하다. 생각이라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감정이다. 이성적인 사고보다 감정이 인간의 행동과 선택, 그리고 현실 경험에 훨씬 더 깊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당신 앞에 펼쳐지는 세상은 세상이 만든 것도 아니고 생각이 만든 것도 아니며 대부분 그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순간 당신의 감정이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이 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후의 모든 내용은 단순한 자기계발 담론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CIA가 이 내용을 연구하고 장기간 비공개로 유지한 이유는 바로 이 감정의 역할이 기존 상식보다 훨씬 위험하고 강력했기 때문이다. 문서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헤미싱크라 불리는 의식 상태다. 헤미싱크는 특정 음향 자극을 통해 뇌의 좌우 반구 활동을 동조시키는 방식이다. 좌뇌와 우뇌가 서로 다른 리듬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파형처럼 같은 속도로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상태다. 좌뇌는 언어, 논리, 분석, 자기인식의 기능을 담당한다. 우뇌는 이미지, 직관, 비언어적 감각, 감정을 담당한다. 문서에 따르면 외부 자극, 즉 정보는 항상 좌뇌를 먼저 통과한 뒤 우뇌로 전달된다. 다시 말해 감정은 언제나 이성의 필터를 거쳐 활성화된다. 하지만 이 구조에는 예외가 존재한다. 좌뇌의 통제력이 약해지는 상태, 예를 들어 깊은 명상, 반수면 상태, 최면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보가 거의 검열 없이 우뇌로 전달될 수 있다. 이때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난다. 문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만약 이 다리는 감각이 없다는 정보가 우뇌의 특정 영역에 전달되면 실제로 신체 반응이 그 정보에 맞춰 변화한다. 다리가 멀쩡해도 신경 반응은 감각 상실 상태로 전환된다. 행복도 마찬가지다. 현실적으로 행복할 이유가 없어도 행복하다는 인식이 감정 영역에 전달되면 뇌와 신체는 실제로 그 감정을 만들어낸다. 이 지점에서 문서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한다. 인간이 경험하는 현실은 이성보다 감정에 의해 훨씬 더 강하게 규정된다. 이 사실을 전제로 하면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따라온다. 만약 이성과 감정이 완전히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좌뇌가 명확한 목표와 이미지를 설정하고 우뇌가 그 목표가 이미 실현된 것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한다면 말이다. CIA 문서는 이 상태를 단순한 심리 효과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이성과 감정이 일치된 상태에서 인간이 현실을 단순히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현실 형성에 참여하는 주체가 될 가능성을 제기한다. 즉 인간은 현실에서 마주하는 모든 순간을 단순히 순응하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원하는 현실을 만든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이오 피드백이다. 바이오 피드백은 원하는 결과를 먼저 상상하고 그 결과에 어울리는 감정을 인지하는 과정이다. 중요한 점은 방향이다. 보통 우리는 현실이 바뀌면 감정이 바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문서는 반대의 흐름을 설명한다. 상상을 하고 감정이 바뀌면 그 앞에 펼쳐지는 현실도 바뀐다는 것이다. 좌뇌가 원하는 결과를 먼저 그려내고 우뇌가 그것을 이미 현실로 받아들이는 감정 반응을 보일 때 뇌는 그 정보를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중요한 생존 정보로 분류한다. 강한 감정이 수반된 생각, 반복적으로 떠올려지는 이미지들은 장기 기억으로 저장된다. 장기 기억은 뇌에게 이렇게 전달된다. 이것은 중요하다. 이것은 생존과 직결된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성과 감정이 서로 다른 목표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이성적으로는 성공을 원한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실패를 두려워한다. 이성적으로는 부를 꿈꾼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변화와 책임을 회피한다. 뇌는 이성보다 감정을 우선한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미래보다 두려워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움직이게 된다. 왜냐하면 목표나 꿈은 단순히 생각이나 상상으로 그리는 것이지만 두려움과 불안감과 같은 것들은 아주 강한 감정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집중하는 방향으로 현실이 이동한다면 그 집중의 기준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다. 문서는 여기서 현실을 선택한다는 개념으로 확장된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에 불과하며 다른 결과들 역시 동시에 존재한다는 관점이다. 부유한 삶, 가난한 삶, 만족스러운 인생, 후회로 가득한 인생. 이 모든 버전은 이미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감정을 통해 그 중 하나를 선택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감정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다. 현실 이동의 기준점이다. 그러나 문서는 여기서 중요한 경고를 덧붙인다.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느끼는 것과 결과를 억지로 앞당기는 것은 다르다. 과정에 대한 신뢰 없이 결과에 집착하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현실이 구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를 강하게 갈망한 나머지 상실이나 불행한 사건을 통해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다. 문서는 말한다. 사람마다 각자의 타이밍이 있으며 현실은 강제로 조정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내용은 형이상학자 네빌 고다드의 주장과도 닮아 있다. 그는 말했다. 결과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살아라. 방법은 나중에 따라온다고. 목표를 이루는 방법을 처음부터 알고 있다면 그 목표는 이미 현재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라고도 했다.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면 결론은 분명하다. 현실을 바꾸는 핵심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감정 상태로 존재하느냐다. 생각은 방향을 제시하고 감정은 그 방향의 현실을 선택한다. 이성과 감정이 같은 지점을 바라볼 때 인간은 더 이상 우연 속을 떠도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된다. 그리고 CIA 문서가 던진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당신은 지금 어떤 감정으로 어떤 현실을 선택하고 있는가? 버킷리스트를 적어보고 꿈을 생각해보고 계획을 하며 목표를 정하는 것은 이제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방향을 정하되 현실로 되는 것은 바로 감정이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기분이 어떠한가? 그 기분이 앞으로 당신에게 닥쳐올 현실이다.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두렵고 답답한 감정이 매일 매 순간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당신의 감정을 지배한다면 그 감정은 머지않아서 현실이 되어 펼쳐지게 된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기분이 좋고 행복하고 긍정적이고 희망차다면 그 감정은 지금의 상황과 상관없이 머지않아서 당신의 현실이 되어 펼쳐지게 될 것이다. 연말인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생각으로 목표를 정하고 종이에 적는 일이 아니다. 당신은 어떤 기분으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싶으며 어떤 기분으로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고 싶은가?
그리고 당신의 그 감정이 원하는 방향을 손으로 적어야 한다. 금연을 하고 싶거나 금주를 하고 싶은가? 독서를 많이 하고 싶은가? 근데 금연을 상상하면 벌써부터 기분이 좋지 않고 금주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삶의 낙이 사라진 것 같다. 독서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지치고 지루하고 따분하다. 운동을 생각하면 벌써부터 귀찮다. 당신의 머리는 이렇게 희망찬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울지 몰라도 당신의 감정은 다르다. 당신의 감정은 이미 머리와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고 당신의 세상은 머리가 아닌 감정을 따라 움직일 것이다. 그래서 바꿔야 한다. 담배를 끊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입냄새를 걱정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과 로맨틱하게 키스하는 상상을 해야 한다. 연인이 없어도 좋다. 금주를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명확한 정신으로 매일 행복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인지하는 상상을 해야 한다. 독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명석한 두뇌로 인생을 개척하며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된 모습을 상상해야 한다. 운동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에 성공한 모습, 원하는 몸매가 된 자신의 모습으로 더 이상 뱃살을 가리기 위해서 배에 힘을 주지 않고 여름 휴가 때 자신감 있게 옷을 벗어 던지고 사람들의 부러움과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상상을 해야 한다. 성공도 마찬가지다. 무언가를 지루하고 힘들지만 이겨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기보다는 이미 이룬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야 한다. 그렇게 감정이 먼저 생성되고 생각이 그 감정을 따를 때 당신의 현실은 당신의 생각대로 될 것이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해주세요. 타인에게 흘려보낸 에너지는 그대로 자신이 받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좋은 에너지를 보내주고 오늘도 좋은 에너지를 받는 당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유익한 칼럼은 유튜브 프로필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